네, 지수를 보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죠. 네,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 이제 한숨을 좀 돌리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한 발 더 들어가는 내용을 접해보도록 하죠.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미녀 애널리스트 특집이래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네. 금요일은 이영수 대표니까 미녀는 아니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답니다. 프로듀서가 얘기해 주길래. 뭐 네. 성별을 꼭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시장에 좀 재미도 없고, 주의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 좀 해드렸고, 우리 임희연 애널리스트가 사실 은행, 증권, 보험, 이 금융 섹터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맞습니다. 시세 변동성도 크지 않은 편이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우리 임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메리츠 화재 네. 타픽으로 한번 했었죠. 네, 맞습니다. 주시세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랬는데 그거 혹시 점검이 있나요? 어제 뭐 내용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메리츠 화재가 최근에 그 자사주 매입 그 신탁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5월 한 15일쯤 해서 메리츠 그 금융지주와 그 산하의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 네. 지금 이제 메리츠 증권으로 사명을 바꿨죠. 그리고 메리츠 화재까지 해서 기존의 배당 성향을 굉장히 높게 줬었지만 앞으로는 배당 성향을 10% 내외로 이제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시를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배당 성향이 거의 한 40% 정도까지 이제 육박했었는데 액면가 기준. 순이익 기준이죠. 순이익 기준. 네, 순이익 기준으로 연간에 버는 거에 40%를 주주들한테 환원을 했는데 매번 헷갈려. 배당률, 배당 성향, 뭐 네. 20년을 이걸 보면서도 아직도 헷갈려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배당 수익률로는 아마 작년 기준으로는 한 8에서 9% 정도 제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거의 4분의 1 가까이 줄이겠다고 하니까 사실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죠. 네.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도 여러 이제 코멘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때 당시에 메리츠 그 금융 그 회사들이 발표했었던 부분은 단순하게 배당 성향을 줄이겠다뿐만이 아니라 대신에 이제 그만큼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혹은 이제 소각을 통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배당 성향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각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메리츠 화재 제가 이제 담당하는 기업 중에 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6월 말일자 기준으로 한 9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체결을 했습니다. 참고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순이익이 한 5천억 원 정도 이제 나올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순이익이 5천억이요? 네, 순이익이 5천억 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900억 원을 지난 6월 말일자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지난 3월에도 한 3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탈 한 1,200억 원 정도 이제 배당 성향으로 치면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이미 주주 환원을 한 상황에서 어제 추가적으로 9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 제가 이제 지난 6월 말일자까지만 나왔을 때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한 기존에 40% 가까이 했는데 지금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분명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나온 부분은 토탈 이제 2,100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5천억 대비해서 2,100억 원이면은 거의 한 이제 40%에 육박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 얘기하고 아다르고 네. 어다르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결국엔 주주 친화적으로 형태를 바꿨지만 매입 소각까지는 아직 안 붙었죠. 아직 소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공시에 나온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는 자사주 그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는? 적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고에 없는 질문이었는데. 네. 하여튼 리뷰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메리츠 화재. 그러니까
금융주도 꾸준히 보면 포인트를 잘 찾으면 수익률 제고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네. 네, 워낙 이제 수급도 많이 비어 있고 그렇죠.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번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은 좀 초과 수익률을 많이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함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는데 오늘 이제 순매수 아직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금융주들이 들어있어요. 신한지주, 뭐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KB금융도 밑단에 있고 이 금융주 금리 이슈가 또 다시 등장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금리 인상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주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금리 인상 이후의 움직임은 좀 어떤지 향후 또 추정해 보면 또 뭔가 포착되는 게 있나요?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생명보험이죠. 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하나생명 그동안 네.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이제 제가 보험 업종을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주가 흐름이 막 금리 올라가는 것만큼 빠르게 막 그 시장 금리는 사실 계단식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주는 사실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 특히 이제 장기채 금리에 조금 더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네. 장기채 금리가 같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이죠. 네. 단기금리는 우리 정책금리에 좀 연동이 되고 네. 시장금리도 좀 장기금리는 미국하고 연동이 네. 되고 참 희한한 흐름이에요. 네.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장기금리가 아직은 그래서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보험 생보사들이 조금 심드렁하다 이 얘기인가? 네, 예. 지금 별로 그렇게 뭐 주가 퍼포먼스 자체는 재미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진 흥미롭진 않은데, 않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제 기타 이제 뭐 성장 업종들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듀레이션이 긴 그런 업종이라고 이제 보신다면은 네. 방향성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지가 있죠, 아무래도. 네. 하반기 보험주 상승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될지. 네, 저희는 사실 지금 10월에 기준금리 한 차례 더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번에 그 기준금리 올렸었던 이유들이 크게 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경기 회복세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 네.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죠. 네. 뭐 세 번째가 금융 불균형을 좀 이제 잡겠다라는 건데 네. 이러한 흐름이 지금 저희는 10월에도 좀 동일한 그런 스킴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주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재정 지출 그 증가로 인해서 만약에 장기금리가 또다시 이제 상승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생명보험은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3분기까지는 손해보험 그리고 4분기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생명보험 업종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40분까지인데 지금 질문이 7개인데 2개 했어요. 네.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보험주 금리 인상 이후의 모멘텀 이걸 좀 찾아보시고. 네, 사실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모멘텀은 금리죠. 그리고 금리를 뺀다면은 IFRS 17이 2023년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가장 고질적인 이슈였었던 자본 불확실성 관련된 우려가 해소된다는 점, 요거를 하나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아직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그 가시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은 손해보험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손해율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회 활동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마스크 착용도 계속 의무화되고 있는 부분이 뭐 보험 업종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 2분기 실적은 좀 어땠나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시연을 했는데 네.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가장 주된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열심히 쓰고 사람들이 이제 그 개인 건강 혹은 이제 위생에 대해서 관리를 좀 열심히 하면서 네. 좀 보험금 청구가 많이 줄었죠. 아마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이번 2분기에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땡. 자, 보험업종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요인은 무엇인가?
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지금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이실 핵심이군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뭐 슬라이드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료죠. 네, 이게 저희 하반기 업종 전망 자료에 제가 좀 작성을 했었던 내용인데 네. 앞으로 이제 보험 업종을 보실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한 슬라이드인데 네. 일단 지금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주가가 그럼 왜 저평가를 받았는지, 왜 빠졌는지 일단 이거를 살펴보면은 앞으로 왜 오를 것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가능할 텐데 네. 첫 번째가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워낙 빠졌죠. 뭐 2014년쯤부터 해서 기준금리 계속 내려왔고 미국은 40년 동안 금리 내려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털이 여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자본 관련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제 뭐 금리가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다시 이제 상승 전환하는 추세에 접어들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자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점, 그 두 가지를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료 어떻게 이제 조정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는 실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인상된 것만큼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손보험 요율 인상률이 한 13%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년에도 그 정도 비슷하게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요 영업 지표들 예를 들면 이제 손해율이라던가 사업 비율과 같이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봐야 되는데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근거해서 네. 3분기까지는 양호한 흐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 비율 역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판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존에 적용했었던 제도 개편, 이제 수수료를 이제 좀 줄이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 부담 또한 이제 줄어들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험업종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에 그 동안에는 이제 사고 발생에 따른 어떠한 이제 과실 비율하고 관계없이 대인에 대해서 서로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지만 네. 이제는 그것도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 그렇다면은 손해보험 업종은 오히려 지금 좀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기업은 뭐 탑픽. 네, 탑픽은 현재 제가 손해보험 쪽에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인트는 사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지금 워낙 이제 연말 가까워졌으니까 배당 수익률 쪽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보험사들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지금 동양생명 같은 데는 8% 나오고 네. 있고요. 뭐 삼성생명 6%, 삼성화재 한 7,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딱 맞췄습니다. 자, 미니어 애널리스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 오늘 고생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